공무원 만나는 법 제3법칙 대문자 A에 가까운 소문자 A를 찾아내라. 가까운 친구가 10여 년 전에 나를 급히 찾아왔다. 용인 지역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 공장을 지었고 공장을 등록하려고 했더니 첨단 산업이 아니어서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나 돈을 주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친구가 하던 사업은 폐스티로폼을 수거해 용해시킨 뒤 반고체화시켜 사출하면서 액자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선무당 수준의 건축사 말만 믿고 신축 허가를 받기 쉬운 일반 물류창고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공사 중에 그 내부 일부분에 공장을 지었으나 준공을 앞두고 용도 변경을 하면서 공장 등록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다. 수도권 내의 상수원 보호지역 대부분에서 제조업 공장 허가는 지식산업이나 첨단산업 위주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이미 사업 경력이 10년은 되었는데 말이다. 내 대답은 그 공무원이 잘려도 몇 년은 먹고 살 만한 돈은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게 수천만 원은 아니기에 친구는 크게 낙담을 하면서 설계사는 1, 2천만 원 정도를 말하던데 그걸로는 안 되겠냐는 것이었다. 아니 이 친구야, 네가 원하는 건 B를 A로 판정하면서 눈 감으라는 말이고 감사라도 나오거나 누가 찌르기라도 하면 대번에 잘릴 텐데 너 같으면 그 정도의 돈에 움직이겠냐? 게다가 설계사까지 개입되어 있는데 결국 담당 공무원은 설계사에게 코가 꿰이는 결과가 생기게 되고 평생 그 설계사에게 끌려다닐 수 있을 텐데 그 공무원이 가족의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거나 하는 긴박한 상황이 없는 한 절대 그런 돈은 받을 리 없지 않겠느냐. 담당 공무원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구워 삶으면 어떻겠냐는 물음에는 이렇게 답했다. 김대중 정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게 뭔지 아냐? 예전에는 같은 부서의 공무원들이 뇌물 관련해서 한 팀으로 움직였어. 즉, 부서 살림살이하는 주사급이 뇌물들을 모으고 상납도 하고 회식도 하고 조금씩 나누어 갖기도 하고 기자들이 찝쩍거릴 때 챙겨줘야 하는 돈봉투도 만들었으며 상급 기관에서 감사라도 나오고 그러면 술 접대에 계집질까지 시켜주는 돈도 일부는 그런 돈으로 충당하곤 했어. 민간인들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전부 자기 호주머니 속에 넣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었던 거야. 그런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이게 깨지기 시작한 거야. 그때까지 승진이나 서열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섞이기 시작하였고 내부 경쟁이 치열해진 거야. 누가 뇌물을 받았다는 것을 찌르면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 그러면서 예전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의 태도는 무너지기 시작했어. 그런 상황에서 상급자를 구워 삼는다고 해서 또는 그 상급자에게 더 높은 놈으로부터 압력이 주어지도록 한다고 해서 실무 담당자가 꼬리를 내리고 눈을 감아줄 것 같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거니? 네 공장에서 폐수나 분진 혹은 악취가 나니? 아니, 그런 거 전혀 없다. 공장 허가를 편법으로 받는다고 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니라는 말이네. 그렇다면 방법을 알려주마. 우선은 공무원에게 일절 돈 주지 마라. 대신 네가 하는 액자 프레임 공장을 첨단 산업으로 만들면 된다. 첨단 산업? 액자 프레임으로 어떻게 첨단 산업이 되냐? 폐기물 모아다가 녹여서 재생산하는 거잖아. 멍청하긴. 첨단 사업이 뭔데? 산업자원부에서 지침이 나와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첨단으로 보여야 해. 어떻게? 청계천에 가면 삼성이나 LG에서
LCD 모니터를 만들 때 쓰는 백라이트 판넬들을 20인치, 29인치 등의 규격대로 살 수가 있어. 그게 LCD 스크린에 골고루 빛을 투사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 백라이트만 있으면 그냥 평면 전체가 하얗게 발광을 하는 거야. 거기에 반투명 그림들을 붙이면 그림 전체가 밝게 빛이 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일반 액자는 아니니까 첨단 액자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그런 액자를 만들어 팔아야 하잖아. 수요도 많지 않을 텐데. 이런 답답하긴. 공무원들에게는 판정 당시의 기준이 중요한 거야. 일단 첨단 공장으로 등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네 소관이야. 네가 그 사업을 하건 말건 상관없어. 아니 그래도 사후관리에서 들통나지 않을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첨단 액자를 만들어 팔려고 했는데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만두었을 뿐인데 계속 생산을 해야 한다면 그 공무원이 너희 직원들을 먹여 살릴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 공무원이 기업의 영업 상황까지 체크하지도 않으며 그런 권한도 없어. 일단 허가받을 당시에 합법적이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등록 전에 현장 실사를 나온다는데 적어도 제조 설비는 갖춰놓고 있어야 하잖아. 당연하지. 그런데 술 살래? 300만 원이면 그 제조 설비 전체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술 살게. 날 따라와라. 나는 청계천 세운상가 2층으로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규격별 LCD 백라이트를 한 개당 몇만 원씩 주고 열 몇 장 구입하도록 하고 그 백라이트 전용 DC 어댑터들도 함께 구매토록 하였다. 이걸 갖고 가서 길다란 작업 책상에 늘어놓고 액자 프레임을 만들어 끼워 놓아라. 그러면 제조 설비를 갖춘 셈이 되는 거야. 아참, 전기 테스터기 큼직한 것으로 한 개 갖다 놓고 전기 콘센트도 여러 개 만들어 놓아야 실제 제조 라인 같이 보인다는 것도 잊지 말아라. 아니 이 정도로 제조 라인이 된다고? 그럼 너 3호 어묵이니 빙그레니 그런 회사들 알지? 겉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제조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같지? 천만에 핵심 제조 설비는 정말 얼마 안 돼. 나머지는 전부 물류창고 같은 부대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몇 주 후에 그 친구는 공장 허가를 받았고 나는 술을 진하게 얻어먹었나?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행동하면 공무원 보기에는 나중에 얄미울 수도 있지만 굳이 민원인 상대로 싸움을 걸려고 하지는 않는다. 제4법칙 대문자 A로 판정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찾아내라. 롯데 이야기 하나 더. 잠실 롯데백화점 대각선 쪽에 롯데캐슬 골드라고 하는 36층 주상복합 건물이 있다. 2005년에 준공된 이 건물 부지를 롯데에서는 내 기억으로는 90년대 초부터 터파기를 깔짝깔짝 질질 끌면서 근 10년 정도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뭐였을까? 그 부지가 비업무용 부지로 판정이 나면 관련 세금이 왕창 부과되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일단은 착공 신고를 하고 흙 한 차라도 실어가면 공사는 시작한 셈이 되므로 비업무용이 아니니까 말이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기준일은 6월 1일이다. 당신에게 어떤 대지가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 종부세 계산 시 종합합산 대상이 되고 누진율이 적용되는 세금이 상당히 부과되겠지만 5억 원 이상의 대지는 여기에 속한다. 6월 1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내고 트럭으로 쓰레기 한 차라도 실어냈다면 법적으로는 공사를 시작한 것이기에 별도 합산 대상이 되어 종부세가 확 낮춰지게 되고 게다가 무려 80억 원 초과분만 계산된다. 제5법칙
대규모 민원을 야기시켜라. 대한민국은 법이고 나발이고 큰 목소리로 아각거리며 떼를 쓰면 종종 웬만큼은 통하는 나라이다라는 게 내 경험이다.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어떤 놈은 이런 쪽에서 혐오스러울 정도로 떼를 쓰는데 웃기는 건 그런 게 심지어 법원에서 판사들에게도 먹힐 때가 있다는 것이다. 냉장냉동 창고 하나를 건축했을 때의 일이다. 이런 창고들은 지게차 동선으로 인해 바닥 면적의 50% 정도밖에는 적재를 할 수 없으며 드라이브인 렉을 많이 사용하지만 2단 적재 시에 2단 면적 역시 50%에 지나지 않기에 2단을 아예 대규모 선반처럼 만들고 익스펜디드 메탈 네트, 주차장 바닥에 많이 사용하는 그물망 같은 것으로 바닥을 깔았으며 냉기 순환을 위하여 벽체하고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었다. 그리고 2단 바닥에 별도로 지게차를 배치하였고 1단 바닥에서 2단으로는 지게차가 팔레트를 올려주도록 하였고 그런 식으로 건축 허가 및 사용 허가, 준공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사용 중에 메탈 네트가 시멘트 바닥처럼 평평한 것이 아니어서 지게차가 운행 시 털털거렸고 전동 지게차는 대부분 하드 타이어를 사용하기에 이를 에어 타이어로 바꾸어 보기도 했지만 마찬가지로 털털거려 화물 손상 가능성과 운전 위험도가 전혀 줄지 않았다. 그래서 메탈 네트를 시멘트로 덮어버렸고 냉기 순환을 위해서는 벽체와의 간격 사이에 냉기 순환 팬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그런데 경기도 이천에서 대형 냉동창고 건축 중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터졌다. 그러자 전국적으로 건축과 소방서 등의 합동 점검이 대형 냉동 창고들에 대하여 행하여졌고 우리 창고 역시 점검 대상이었는데 뜻밖의 통보가 주어졌다. 2단 적재용 선반은 선반으로 볼 수 없으며 2층 불법 증축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고지가 나왔는데 그 선반 면적이 무려 2,000평을 넘었기에 내 기억으로 아마 6억인가 8억 원인가였다. 아이고야 난리가 난 거다. 당연히 나는 이게 무슨 2층이냐. 2층이라면 벽체와 붙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기존 건물 1층 내부에 있던 선반 바닥에 상품 보호와 운전자 보호를 위해 메탈 네트에 시멘트를 부은 것인데 이게 무슨 불법 중축이냐고 여러 번 찾아가 아우성 쳐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떤 직원은 내게 돈 좀 달라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물었지만 내 대답은 절대 아니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일단 문서를 보낸 이상 그 문서 내용을 그 공무원 임의로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취소시키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기억해라. 공무원이 문서를 보냈다는 것은 결제 과정을 거쳤고 기록 보관이 되는 것이며 감사 대상 자료로 남는다는 의미이므로 정부 기관하고 어떤 분쟁이 생기면 담당 공무원이 문서를 만들기 전에 가서 쇼부를 쳐야지 문서를 발송한 이후에는 쇼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문서를 받기 전에 협의를 할 때는 사무실로 전화를 하는 것보다 전화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되는 경우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있음. 먼저 담당자부터 면담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자부터 만나고 담당자를 만나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문제가 되는 선반 부분을 철거하면 되겠지만 이미 적재 물품이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는 철거하는 데만도 6개월 이상 소요되었고 이미 시멘트가 굳어져 있으니 메탈 네트를 다시 까는 것도 어려웠다. 바닥 절반에 구멍이 나 있으면 건축 바닥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직경 10cm 정도의 구멍을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 뚫어보는 것도 검토하였지만
전문 구조 계산 회사에서 절대 반대하였다. 결국 철거를 빨리 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용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혹은 1회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렇게 할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면적이 2,000평이 넘으므로 건축, 소방, 전기 도면을 모두 다 제출하고 감리자까지 선정해야 하므로 비용이 꽤나 들어간다. 그 어느 방법을 채택하건 돈 깨지는 일만 남았던 것이다. 결국 우리의 최종 입장을 전달하는 미팅이 주최되고 건축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참석하였다. 그날 나는 이렇게 말하였다. 담당 공무원들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니 불법이겠지요. 철거하겠습니다. 순간 공무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음을 나는 느꼈다. 그리고 오늘 회사로 가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창고 면적은 2층 선반을 포함하여 약 4,000평이 넘으며 이곳에 붙은 공장과 합산하여 볼 때 일하는 직원들은 100여 명이 되고 최소 연봉이 2천만 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철거를 하면 면적이 절반으로 줄게 되므로 100명 중에서 50명은 불필요한 인원이 되는 것이므로 해고하여야 하는데 누굴 해고하여야 할지 전혀 모르겠으므로 전 직원을 상대로 제비뽑기를 하도록 하여 오늘 50명을 해고시키겠습니다. 왜 갑자기 50명이나 해고시키느냐고 직원들이 당연히 물을 텐데 우리로서는 건축과 암흑의 직원이 우리가 사용하여 온 선반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판정하여 철거하라고 하니 어쩔 수가 없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50명이 전부 한 가정의 가장들인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200여 명의 생계를 저희가 잘라버린 셈이 되겠지만 법은 지켜야 하니 어쩔 수 없지요. 다만 그 200명이 전부 이 도시 사람들이고 여러분 주변의 이웃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찾아와 꽹가리를 치며 난동을 부리건 LPG 가스통에 불을 붙이건 당신들 멱살을 붙잡고 행패를 부리건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에서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을 배치시키거나 뭐 그럴 수 있겠지요. 참 정부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을 하라고 장려 중인데 50명이나 집단 해고를 시켰으니 언론에서도 당연히 찾아올 것 같네요. 언론에 저희는 이곳 건축과의 결정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한 죄밖에 없음을 설명하겠으며 과연 2층 선반 부분이 불법 증축인지 아닌지는 언론에서 또다시 판단하겠지요. 약간 침묵이 흐른 후 내가 들은 대답은 자기들이 좀 더 고민해 보겠다는 것이었지만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난 미팅에서도 개고장 발부 철회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기에 오히려 내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슨 묘책이 없습니까?를 물었다. 묘책이야 있겠지요. 공무원으로서 불법 건축물을 발견하면 철거를 종용하면서 기간 내 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만 규정에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형사고발 있잖아요. 검찰에 우리를 고발하면 되잖아요. 규정을 보면 형사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 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고발 조치하면 이행강제금 개고장은 없어도 되는 거니까 합법적으로 취소 가능하고 감사에서도 문제될 게 없지요. 형사고발을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의미를 일단은 다한 것이니까요. 그렇기는 하지만 형사고발은 민원인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어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검찰에 고발하세요. 정말 고발 조치하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다 처리하겠으니 검찰에 고발한 뒤에 우리가 제출할 건축 허가 도면이나 접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시지요. 대신 검찰 고발건은 스스로 자청한 것이니 저희를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뭐 구속이야 시키겠습니까? 벌금도 이행강제금보다 쌀 텐데. 그 후의 스토리는 이렇다.
직원 100여 명은 자기 가족 이름들을 다 동원하여 탄원서를 만들었다. 검찰에서의 결론은 무혐의. 2단 선반은 합법적 건축물로 등록되었다. 상황 끝. 법으로 안 될 때는 다른 우회로 접근하는 게 맞지만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어설프게 덤빌 경우에는 괘씸죄로 찍히기까지 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여기까지 공무원 만나는 법 3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책소리의 서다였습니다.